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저자 직강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창의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창의력이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봉준호 감독님이죠.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다 보신 영화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상 소감으로 어떤 코멘트를 하냐 하면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진짜 흔히 말로 1000% 1000% 동의한다. 절대적으로 저는 이거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아이디어 발상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내 관점에서 내 경험, 내 사고 가지고 생각하는 게 창의력이에요. 계속 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좀 교과서적인 의미 정리된 거를 좀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힘. 그렇죠. 새로운 생각.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something new.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new thinking을 하는 거예요. 창조성, 창의성, 창조력이라는 표현과 흡사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것. 기존에 아예 없던 것. 혹은 기존에 뭔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새로 이제 막 조합을 해서, 요 얘기 많이 들을 건데,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또 재창조하는 거. 요게 창의력이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면서도 새롭고 적절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라고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인 이 창의성하고 창의력하고는 좀 구분이 됩니다. 창의력, 이 힘력자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힘이에요. 생각해내는 힘. 생각해내는 특성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하고, 창의력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인지적 특성 측면에서 요 네 가지가 좀 나옵니다. 첫 번째, 유창성.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특성. 그러니까 제가 초보들, 아이디에이션에 입문하는 발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 저도 이제 이게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정말 심도 있게 10년 동안 고민해서 한 개 딱 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할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훌륭한 게 나오는 거랑 그걸 이제 사업화를 한다든지 살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개월 동안 한 100개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 막 정말 질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많겠지만 어떤 것들은 가능성 있는 게 중급 이상 하는 게 그래도 한 30%, 20%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 성공할 거, 나올 거 확률 이게 더 크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유창성, 쉽게 이제 툭툭툭, 제 식대로 표현하면 툭툭툭 아이디어를 뱉어낼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유통성, 고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특성. 다양한 해결책.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런 단계를 거치기만 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요 길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기존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난 그게 아니라 점프해서 길을 새로 만들어서 요렇게 갈래. 이것도 방법이 돼요. 고능력.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 기존의 것에서 탈피해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낸 능력. 연결이 되죠. 유통성하고. 그 다음에 정교성.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다 긴밀하게 조작한 특성. 이 디테일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이제 처음 아이디어는 이게 현실성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뉴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현실화해 나가는 능력을 정교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적 특성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정의적 특성은 이제 민감성 이런 게 있는데 민감성 일상적인 상황이나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며 작은 변화에도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반응하는 특성. 이게 첫 시간에서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한 능력들 이런 것들 살펴봤었죠. 그 능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고요. 두 번째 개방성. 자신의 경험을 제한받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려는 특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해봤는데 요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만큼 넓은데 나는 요만해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안 돼. 사실은 여기서 접근하거나 여기서 접근하거나 여기서 접근하거나 다른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굉장히 좁은 거. 그 다음에 인내심. 이 불확실함을 견디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행하려는 능력. 그러니까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잖아요. 임계점 100도가 돼야지 물이 막 바글바글 끓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라든지 연구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뭔가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적으로 뭔가 보여지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아무래도 창의력하고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험심.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특성.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은 이거 잘못됐을 때 혼나거나 실패했을 때 타격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뭔가 모험을 해야지, 도전을 해야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모험심. 이게 아무래도 창의력이랑 연관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창의력이란 것은 개발할 수 있느냐? 타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식이 있어요. 수학 공식, 물리 공식처럼 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 공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데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중에서 좋은 것들 몇 개를 뽑아내서 재조합을 해서 새 아이디어 혹은 뭐 솔루션을 뽑아내는 게 이 브레인스토밍이죠.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좀 잘 안 돼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브레인스토밍하고 같은데 서로 의견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 메모지 같은 데다 쓰는 거예요. 써서 이렇게 나온 메모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온 거를 참여한 사람들이 나온 거를 이제 조합해서 새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 요게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눅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 앞에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조금 개발된 변형된 형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네틱스 기법이라고 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도출해내는 집단 아이디어 방사법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방법론이 있고 뭐 스캔퍼도 그 중에 하나고 프리즈는 보통 이제 인문이나 사회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자리 못 잡았고 러시아의 이제 발명가 러시아의 학자였던 알츠슐러에 의해서 개발된 러시아의 앵간한 특허 발명 특허들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 방법론 이 40가지를 뽑아내서 이거 가지고 일종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방정식 40가지 문제 해결 방법론에 투입을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R&D 쪽에서는 제법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R&D 쪽에서도 꽤나 자리가 잘 잡혔지만 인문사회계에서는 타 분야에서는 잘 안 된다. 좀 어렵다. 너무 많아요. 40가지. 못 외워요. 그래서 림스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저하고 구정민 작가하고 같이 이런 이제 개인 발명가 활동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저희도 이제 트리즈 기반으로 공부를 했고 트리즈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다가 40가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고급 방정식이라고 예를 들면은 사칙연산.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이디어를 툭툭툭 쉽게 일단 뭐 고급 아이디어든 뭐 조금 저급 아이디어든 많이 쉽게 부담 없이 뱉어내는 거, 생산해낸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칙연산식으로 5가지 방법론을 고안을 했고 누구나 다 이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낸 방법론이고 이 책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의 핵심 방법론이에요. 이 수업 이제 중간에
듣다 보면은 추후 과정에서 이거 위주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예. 다시 이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긴 거, 자란 환경이 모두 달라요. 전부 다 개인이 달라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서 뭐 중산층,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서 뭐 어디 엘리트 코스를 밟았거나 이런 거는 묶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이 다 다릅니다. 쌍둥이나 아무리 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쌍둥이 같은 경우도 다르고, 하물며 내 손의 왼손, 오른손 생김새도 틀리고 손 크기라든지 손가락 길이라든지 미세하게 다 틀려요. 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수는 있지만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고유한 경험, 이 나만의 경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고유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개인적인 경험들, 여기서 뽑아낸 가장 개인적인 경험들이 곧 창의적이다. 창의적이다. 창의성, 창의력과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는 누구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발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막 쏟아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창의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문의사항이나 이제 질문사항 이런 게 있으면은 유튜브 김기한 TV에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항상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떠오른 내 아이디어 돈이 될 수 있을까 저자직강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